보통은 퇴행성으로 생깁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고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기는 거고 다치고 접지르고 손상되면서 다친 부위에서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자라면서 생기는 거고 통풍 때문에 무지강직증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젊은 나이에는 잘 생기지는 않긴 하는데 무지강직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외반증은 증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관절염 이러면은 관절이 손상이 된 거고 인대 파열 이러면 인대가 파열된 건데 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증상을 설명을 한 거죠.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면 엄지발가락이 외반 바깥쪽으로 휘었다는 뜻이죠. 그 모양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지외반증 휘어져 있지는 않고 발가락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뻣뻣한 경우에 이런 걸 무지강직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지강직증이라고 하는 무지강직 엄지발가락이 강직됐다, 굳은 증상이 생겼다 그런 뜻이니까 이제 엄지발가락 관절에 관절염이 정확한 진단명이죠. 관절염이 생기면 원래 뼈 골극이라고 하죠. 뼈가 울퉁불퉁하게 자라고 연골이 닳으면서 뼈하고 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고 이런 게 이제 모든 관절에 통용되는 관절염인데 엄지발가락에 관절염이 생기면 특징이 뼈가 웃자라는데 주로 위쪽으로 웃자라는 경우가 많고 관절 간격도 좁아지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뼈가 위에 웃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가락을 들어 올릴 때 뼈가 걸려가지고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아파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뻣뻣해서 안 올라가니까 내리는 건 괜찮은데 올라가는 게 잘 안 된다. 강직됐다. 발가락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지강직증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 증상은 뼈가 웃자라 있으니까 부딪힐 때 아픈 거 올라가지가 않고 보통 맨발로 걷거나 그래서 발가락을 많이 꺾이는 운동을 할 때 요가나 필라테스나 수영장에서 걷는다거나 그런 운동을 할 때 또 맨발로 걸어 다닐 때 그때 발가락이 이렇게 꺾여줘야지 디딜 수가 있는데 올릴 때 뼈가 부딪혀서 아픈 거죠. 그게 제일 주된 증상이 됩니다. 무지강직증, 엄지발가락의 지관중족관절의 관절염인데 관절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른 관절하고 약간 다른 발가락이 뻣뻣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지강직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올리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발가락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쭉 올려보시면 올리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무지강직증은 아닌 거죠. 강직돼 있지 않으니까. 엄지발가락은 특이하게 관절염이 오면 올라가는 게 잘 안 됩니다. 올라가는데 잘 되면 일단 나는 무지강직증은 아니구나. 뭔가 다른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보통은 퇴행성으로 생깁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고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기는 거고 다치고 접지르고 손상되면서 다친 부위에서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자라면서 생기는 거고 엄지발가락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는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원발성 관절염 그 자체가 그냥 원인인 경우가 많고 또 통풍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또 엄지발가락 관절염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무지강직증이 생길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게 이제 통풍 때문에 무지강직증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절을 많이 쓰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좀 과격한 활동도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관절염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엑스레이를 보면 연골이 너무 닳아서 뼈하고 뼈 사이가 딱 붙어 있으니까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통증이 좀 참을 만한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특징적으로 무릎 관절 같은 섰을 때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섰을 때 수직 하중을 받죠. 딱 서면은 체중이 위에서 눌리니까 관절면이 무릎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연골이 닳으면 위에서 눌리니까 그냥 서면 아픈 거고 발목 관절도 수직 하중을 받죠. 근데 엄지발가락 관절은 어떠냐면 관절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직 하중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수직으로 섰을 때 관절이 눌리는 방향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관절면이 발가락 앞으로 있으니까 내가 선다고 해서 이 관절이 눌리는 건 아니에요. 발레 하듯이 까치발 서서 이렇게 발가락 끝으로 서는 걸 하면은 수직 하중을 받겠지만 실제로 그런 동작을 하진 않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섰을 때 발가락 관절염이 아무리 심하게 와도 그 관절에 하중이 실리지가 않기 때문에 발가락 관절염이 아무리 심한 사람도 별로 아프진 않아요. 그럼 아플 때는 언제 아프냐? 발가락이 꺾일 때 아픈 거예요. 별로 심한 운동을 안 해도 맨발로 발이 꺾이는 동작을 할 때 거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인데 왜 잘 걷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발목이나 무릎 같은 수직 하중을 받는 관절이 아니고 수평 하중을 받기 때문에 신발 자체를 좀 튼튼한 신발, 바닥이 두꺼운 신발을 신으면 꺾이지 않으니까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게 치료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꺾일 때 아프다. 그래서 강직증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도 꺾일 때 아프니까 굳어있다, 잘 안 움직인다, 이런 거랑 또 연관이 또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지강직증도 단계가 좀 여러 개로 나뉘죠. 뼈만 울퉁불퉁하게 자라면서 관절 간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제일 초기 단계. 그 다음에 관절 간격이 점점 좁아져서 뼈하고 뼈가 연골이 다 닳아서 붙어버리면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한 수술적 치료보다는 신발 딱딱하다기보다는 말랑말랑하지 않은 거, 꺾이지 않는 거, 발가락이 꺾이지 않게 해주는 깔창이라든가 신발 같은 걸 신기만 해도 통증은 많이 심하지 않죠. 발가락이 안 꺾이면 되니까. 그리고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발가락이 많이 꺾이는 그런 운동을 좀 덜 권하게 되고요. 중기 이후로 진행이 돼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졌는데 뼈가 많이 튀어나와서 아프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관절 간격은 그대로 두고 뼈만 깎아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좀 훨씬 간단하죠. 그런데 그게 관절 간격이 너무 좁아져 있으면 관절을 유압시키는 유압술을 하기도 합니다. 뼈를 붙여버리는, 아예 통뼈로 만드는 거죠. 그런 유압술을 하기도 하고, 발등뼈, 좁아져 있는 뼈의 중족골 부분을 길이를 약간 줄여주는, 단축을 시켜서 이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압술이나 단축시키는 수술로 가면 치료 기간도 좀 더 길어지고 결과도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발가락을 유압술이 아무리 잘 돼도 이게 굳어 있는 건데, 이름 자체가 강직증인데 그거보다 더 강직되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사실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죠. 수술 자체는 뭐 그렇게 막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게 통증이 심할 때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많이 아프진 않거든요. 신발 조절만 잘 해도 많이 아프지 않고, 또 이런 게 생기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한 운동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무지강직증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만 있는 분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먼저 깔창이나 약물치료 이런 걸 먼저 좀 권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확 심한 시기에는 또 통증이 아주 심했다가 염증이 또 약 먹고 좀 가라앉으면 고비가 넘어가면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이 우리가 무릎이나 고관절에서 인공관절을 많이 하고, 발목도 지금 인공관절을 성공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화까지는 아니라도 이미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엄지발가락에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도 인공관절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걸 진짜 무릎 인공관절 하듯이 관절을 다 깎아내고 거기다가 인공관절을 하는 기구를 끼워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썼었어요.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주로 했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작은 뼈에다가 깎아내고 인공관절 끼워 놓으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각도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인공관절이 쫙 빠지고 어긋나고, 오히려 심어 놓으니까 이쪽 뼈가 부러지고 막 그러면서 사실상 엄지발가락의 인공관절은 그냥 수술 자체가 사장돼 버렸어요. 없어지고, 요즘은 그걸 대안으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수술은 그렇게 인공관절까지 넣지는 않고 실리콘 재질로 돼 있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두꺼운 젤리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연골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를 끼워주는 그런 수술들을 요즘은 하고 있고, 인공관절은 완전히 없어졌고 그 수술은 비교적 결과가 괜찮아서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도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수술까지 안 하고 그냥 깎아내고 길이 좀 줄이고 이런 수술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발 수술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환자분한테 수술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수술을 일단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수술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게 환자분은 이거 내가 수술을 할 정도로 불편한지 아닌지만 얘기를 하라. 그래서 환자분이 아무리 많이 아파도 제가 생각하기에 수술해서 이건 좋아질 만한 게 아니면 수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수술하면 너무 좋아질 것 같은 경우도 환자분이 별로 아프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술의 결과가 나쁠 만한 수술은 할 수가 없죠. 그런 수술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신경에 관련된 수술이라든가 어떤 원인 자체가 애매모호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수술을 했을 때 결과가 좀 불분명하거나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환자분이 아무리 힘들어하고 아파해도 선뜻 수술을 시행하자고 얘기를 안 드리죠. 그런데 지금
이 무지강직증 같은 경우가 수술을 하면 결과는 괜찮게 될 수 있어요. 뼈를 깎아주는 정도만 해도 되는 분들도 있고, 유압을 시키면 되는 분들도 있고, 길이 단축을 해도 되는 분들도 있고, 하면 결과는 좋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을 좀 권할 수 있는데, 환자분께 수술을 할 정도로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골밀도가 너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깎고 뭐 고정을 시키고 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지강직증 진단을 받고 수술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사실은 뭐 별로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무지강직증은 원발성으로 1차적으로 오는 거긴 한데, 통풍으로 인해서 무지강직증이 생기는 경우는 모양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엑스레이를 봤을 때 뼈가 이렇게 손상이 되는 위치라든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류마티스인 경우에는 더 많이 생기고요. 류마티스는 기본적인 게 발가락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생기고, 이 두 가지의 질환으로 인한 강직증이 생겼을 때는 이제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통풍과 류마티스가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통풍과 류마티스는 정형외과적인 질환이라기보다는 내과적인 질환이죠.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조절이 잘 안 되고 뼈 손상을 입히고 그러면서 통풍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내 관절을 파괴시키는 그런 자가 면역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그런 류마티스 조절, 약으로 조절, 통풍도 요산 수치 조절, 이게 전제가 돼야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유지가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수술만 잘 해놓으면 두 개가 유지가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통풍이나 류마티스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 자체는 비슷해요. 크게 뭐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저 질환에 대한 치료를 같이 잘 하면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 결과도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발을 하고는 약간은 측면이 다른 게, 평발은 관절 자체가 되게 유연한 사람들이 많아요. 발가락도 되게 유연해서 이런 관절염이나 발가락에 좀 국한된 관절염은 상대적으로 평발인 경우는 좀 덜 생기기는 하는 편입니다. 예방법은 이제 아예 없을 때는 굳이 뭐 예방할 필요가 없는데, 골격이 약간 자라는 초기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연골이 악화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발 조절이 제일 중요하죠. 엄지발가락을 많이 자극시키는 운동, 활동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고, 그게 꺾이지 않게 바닥이 좀 두툼한 신발, 깔창, 이런 거를 평소에 기본적으로 잘 신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죠. 예방법이라 하는 건 신발 조절이 예방법이 될 것 같고, 아예 증상이 없을 초기 단계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관절염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신발을 잘 정해서 신으시면 그렇게 많이 진행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뭐 장화 같은 거 신으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장화 신고 일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신발 조절하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잘 생깁니다. 많이 꺾이니까. 조선시대나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옛날엔 신발 자체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뭐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맨발로도 많이 다니셨을 거고, 일 자체를 그냥 농사 짓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자동차 타고 신발도 너무 잘 나오고 아치 커버가 되고 이런 거 너무 잘 나오고 하니까 그때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 자체는 보호가 되고 있으니 발가락에 생기는 관절염 같은 거는 옛날보다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강직증 자체는 훨씬 적을 텐데 무지외반증은 훨씬 많겠죠. 무지외반증은 관절염이 아니고 발가락이 휘는 거니까 현대같이 굽이 높은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앞볼이 좁은 신발 신고 그런 타이트한 신발 많이 신으니까 발가락의 모양의 변형은 지금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절염 쪽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조금 적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세요. 류마티스나 통풍이나 이런 게 동반된 분들은 또 특히나 더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오시면은 거기에 맞는 치료를 충분히 잘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그런 치료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통이 있는 분들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빈도상 다른 여러 질환들에 비해서 빈도가 조금 낮고, 무지강직증이 있는 분들 중에 잘 지내는 분들이 빈도상 좀 많다는 거지만 실제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디 갈지 잘 못 찾는 분들도 많고 병원에서 잘 진단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신발이나 깔창 같은 거 충분히 조절해 보시고 해결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족부TV 서상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